새누리당이 오늘 9개 선거구에 대한 총선 공천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후보들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허 기계까지 설치해두고 영업을 하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경찰의 기습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터널 발파 공사장 주변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준에 미다른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청년 지원 정책 조례가 한 시의원이 준비 중이었던 것을 베끼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경남의 기존 선거구 16곳 가운데 9곳에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만큼 후보자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우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의창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성호 현역 의원. 3선 창원시장 출신의 박완수 전 시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선거 시작 전까지만 해도 막역한 사이였던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흐릅니다. 진주갑은 박대출, 최고식, 현직과 전직 의원이 나란히 면접을 받습니다. 고등학교와 언론계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 맞붙게 됐습니다. 변한종 전 경찰서장과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관도 진주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창원 마산 회원은 4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현역 의원에 맞서 4명의 예비 후보가 새로운 마산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역시 4선에 도전하는 김재경 의원에 맞서 진주을에는 청와대와 감사원, 경남도청 출신의 행정관료들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 심사는 경남 선거구 16곳 가운데 9곳의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이거나 산청, 함양, 거창과 의령, 함안, 합청 등 조정 대상 선거구는 면접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손님이 게임기에서 올린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인 오락실은 불법인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허 출원한 기계까지 들여놓고 돈을 지급해온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적발됐습니다. 정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성인 오락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직원들은 손님이 올린 게임 점수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게임을 중단한 손님에게 앞서 본인이 낸 게임비만 기계로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특허 출원을 한 합법 기계라는 점도 내세웁니다. 저는 돈을 안 드리거든요. 모른다고요. 이것만 담당하니까. 이게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가 했죠. 그런데 사실은 손님이 올린 게임 점수를 오락실 입장 때 처음 내는 게임비인 것처럼 바꾸는 겁니다. 환불을 가장해 게임 점수만큼 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입니다. 기계까지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합법적인 것처럼 환불을 가장한 환전을 해주고 있어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많이 지금 판매가 되었을 겁니다. 경찰은 게임기 80대와 현금 6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업주 64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발파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건물에 금이 간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회사가 인정하는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건물 바깥벽이 무너질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다른 집에는 창고벽에 1cm가 넘는 틈이 생겼고 방문틀이 꺼져 문을 여닫기도 힘듭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시작된 터널 발파 공사 영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터자다 보니까 이 집이 전신에 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사람의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다른 지역 터널 공사 현장 주변도 비슷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400m 떨어진 이 마을은 터널 발파 공사가 끝난 뒤 집과 창고 안팎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불만이 사실 너무너무 크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문제는 두 현장 건설사 모두 공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동은 있지만 피해 보상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균열 조사를 최종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미세하게 나왔습니다. 뭐 0.1mm, 0.1mm 보험사에서도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지난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물 피해 건수 9건 가운데 보상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정도의 피해는 집이 무너질 때나 가능한 수준이라며 보상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가 시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를 마치 시가 개발한 것처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정책 발굴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창원시. 창원시는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창원시 의원이 지난달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위해 창원시에 정책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김석규 의원이 청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검토해달라며 창원시에 넘긴 건 지난달. 한 달 가까이 답변이 없다가 창원시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제가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 내용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 의원과 창원시의 안을 비교해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청년 활동 공간 마련 등 많은 내용이 일치합니다. 창원시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례안은 그 김석규 의원 안 그대로입니다. 토론 자료에 올렸던 안은 김석규 의원 안 그대로 김석규 의원 안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베끼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 등에서도 의회와 시가 같은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답습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의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귀향이 개봉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시민의 성금으로 14년 만에 완성된 건데요. 영화의 주요 촬영지가 된 거창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관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5살에 일본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타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그렸습니다. 이 내용을 꼭 영화로 담아서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이 어떠한 고통과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싶었습니다. 정식 개봉 이틀째. 주 촬영지가 된 거창에서는 귀향을 보기 위한 관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들까지 평일 대낮인데도 객석의 절반 가까이가 채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입소문이 이어지며 개봉 24시간 만에 관객 20만 명을 돌파했고 예매율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다 사과 못 받고 간 거 너무 그렇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늘에서도 다 사과 일본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거창구는 단체 관람을 활성화하고 촬영지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영화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역사적이나 교육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점하고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제작 기간 14년, 시민 7만 5천여 명의 성금으로 빛을 보게 된 영화 귀향.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지검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치근 경남FC 대표와 경남FC 직원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말 경남FC 직원 등에게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을 지시하고 정 씨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서명부 조작을 관리하는 등 주민소환법 위반과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대표는 오늘 경남FC 대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가 신규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시 문산읍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 7만 8천 제곱미터와 거제시 사등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234만 제곱미터에 대해 올해 3월 1일부터 2년 동안 신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S&T 장학재단이 오늘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이공계 대학생 60명에게 4억 8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S&T 그룹이 지난 2013년에 설립한 S&T 장학재단은 이공계 인재 육성과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208명에게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 50년 사업인 항로화 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와 대학, 병원이 올해 경남도청에서 양방 항로화 메디컬 힐링센터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마음병원은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항로화 힐링센터를 구축하고 창원 역세권에 신축하는 한마음병원에 항로화 특화 전문 치료실을 운영합니다. 창신대학교 제2대 총장에 강정묵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강정묵 총장은 취임사에서 창신대학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총장은 창원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창신대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55살 최 모 씨와 54살 이 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선거 사무실에서 최 모 씨가 홍보특보인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조직국장인 이 씨와 시비가 붙으면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